전쟁은 총성 없이 시작됩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탄환이 박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발표.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기업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경제적 사형 선고를 유예받기 위해 허겁지겁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워싱턴 D.C.의 차가운 회의실. 하지만 그곳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거대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내민 카드는 조선업도 알래스카 LNG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관세를 면제받고 싶나? 그렇다면 우리의 땅에 너희의 돈과 기술로 원전을 지어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가면을 쓴 자본의 포위망입니다. 오늘 머니 워페어는 이 청구서 뒤에 숨겨진 미국의 잔인한 시나리오를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통 외교적 협의는 기브 앤 테이크의 형식을 띱니다. 하지만 이번 워싱턴 회동은 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닝 미 상무장관의 두 차례 긴급 회동.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무거웠습니다. 미국 측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너희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땅에 에너지를 공급해라. 여기서 우리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왜 미국은 하필 원전을 찍었을까요? 25% vs 수조 원의 투자 관세 25%는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죠. 미국은 이 인지를 잡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원전 건설 비용을 한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꺼내려 합니다. 에너지 패권의 재편. 미국은 현재 AI와 데이터 센터의 폭증으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기는 필요한데 돈은 쓰기 싫고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때 한국의 세계적인 원전 시공 능력은 미국에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하청 기지가 됩니다. 미국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동안 공들였던 조선업 협력이나 LNG 개발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조선은 시간이 걸리고 LNG는 변동성이 크지만 원전은 한국을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전력망에 묶어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 측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단순히 지어라가 아니라 일본보다 잘해라라는 비교 전략을 사용합니다. 숫자로 증명해 볼까요?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를 위해 수십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데이터를 한국 장관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일본은 이만큼 의지가 있는데 한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조차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 않나? 너희가 정말 우리 동맹인가? 이것이 자본이 노동을,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EJ 수법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켜 더 낮은 단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치킨 게임. 미국은 이 전쟁의 설계자로서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일본보다 더 큰 원전을 더 빨리 너희 돈으로 지어라. 전략가들은 말합니다. 상대를 가장 빨리 굴복시키는 방법은 적과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비교하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미국이 꺼내든 무기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투자 리포트라는 이름의 몽둥이였습니다. 숫자로 이 압박의 실체를 해부해 봅시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치명적입니다. 다음 달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 들고 올 선물 꾸러미를 봐라. 그들은 이미 수십조 원 단위의 대미 투자 계획을 확정짓고 도장을 찍으려 하는데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라이벌이자 서로에게 뒤처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 상무부 관계자들은 한국 당국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조차 지연되고 있다. 합의 이행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충성 맹세를 마쳤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주판알만 튕기고 있느냐는 자본의 질타입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은 한일 양국을 경매장에 세워두고 누가 더 많은 조공을 바치느냐를 지켜보며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은 미국이 제안한 원전 분할 건설의 구체적 방식입니다. SBS 취재 결과 드러난 미국의 구상은 마치 빵을 나누듯 명확했습니다. 미국 내 원전 중 어구역은 한국이, B구역은 일본이 맡아라. 언뜻 보면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잔혹한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기술의 표준화와 종속 미국 땅에 짓는 원전은 미국의 전력망과 법규를 따릅니다. 한국이 자본을 대고 시공을 해도 결국 그 원전의 열쇠는 미국이 쥐게 됩니다. 리스크의 분산.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미국은 자국 예산을 쓰지 않고 한일 양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위험을 분산합니다. 만약 공기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면 그 모든 손실은 건설 주체인 한국과 일본 기업의 몫입니다. 영구적인 하청 구조 설계. 라이선스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등이 쥐고 노가다와 다름없는 시공과 막대한 금융 대출은 한국이 담당합니다. 제주는 한국이 넘고 에너지 패권이라는 결실은 미국이 챙기는 완벽한 하청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이나 LNG 개발보다 왜 원전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조선은 배를 넘겨주면 끝이지만 원전은 지어지는 순간부터 향후 60년 동안 한국의 자본과 기술진이 미국 땅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이름의 인질극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지연을 언급한 것은 매우 치밀한 계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국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부가 시끄러워서 투자가 늦어진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관세 25%를 즉각 집행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한 달입니다. 다음 달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 악수하며 원전 건설 확약이라는 선물을 건네는 순간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관세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일본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원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의 자본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비효율적인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조급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이 차가운 청구서를 받아든 용산과 청와대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예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검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쉬운 올가미에서 빠져나갈 틈이 있는지 확인하는 필사의 계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의 함정입니다. 미국 내 원전 건설은 한국에서 짓는 것보다 비용이 최소 3배 이상 높습니다. 까다로운 환경 규제, 비싼 인건비, 그리고 미국 특유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가 공기가 지연된다면 조 단위의 적자를 보며 미국의 전력망을 깔아주는 글로벌 호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안보 분담금의 변칙적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미군 주둔 분담금을 현금으로 줬다면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갈취합니다. 관세 25%를 피하기 위해 원전 수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관세를 맞더라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한국 정부가 마주한 선택지는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이 왜 조선업이나 LNG보다 원전을 우선 요구했는지 그 이면의 에너지 패권 설계도를 봐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징집하려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의 종속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원전을 지으면 그 기술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는 고스란히 미국의 자산이 됩니다. 한국은 시공 경험을 쌓는다고 자위하겠지만 결국 설계의 핵심 라이선스를 쥔 미국 기업의 통제 아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 자보다 그 공장을 돌리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에너지 주권을 미국의 전력망에 저당 잡히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의 원전 청구서는 동맹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자본의 약탈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동맹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효율적인 하청기지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머니 워페어가 제안하는 세 가지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사업성이라는 방패를 끝까지 들고 싸워야 합니다. 정치적 압박에 밀려 무조건적인 투자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전력 구매 보장 PPA나 강력한 세제 혜택 등 확실한 이익 담보가 없다면
차라리 관세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자본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즉시 뼈까지 발라먹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일 협력의 판을 우리가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며 경쟁시킨다면 역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투자를 안 하면 너희 전력망은 누가 깔아줄 것인가? 라고 되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 도생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뿐입니다. 셋째, 기술 주권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줄 수 있어도 기술의 핵심 데이터까지 넘겨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권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운영권과 보수권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계약 조건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동맹은 영원하지 않지만 자본의 이해관계는 영원합니다. 오늘 미국이 내민 원전 청구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자동차 배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이 거대한 자본 이동 경로를 보십시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누구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지 보지 못하면 당신의 퇴직금도 주식 계좌도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머니 워페어는 계속해서 이 비정한 전쟁의 다음 전선을 추적하겠습니다. 구독하십시오. 자본의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관세 25%를 맞고 국내 산업을 지키는 고립된 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전력망을 깔아주는 거대한 하청 기지가 되겠습니까? 자본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